놀라게 한 발견. 부산 앞바다에서 세계 최대 규모 석유지대 발견.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가에서 100여만 마리 가까운 개미떼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한 네티즌이 올린 글입니다. 광안리 백사장에서 줄지어 이동하는 수십만 마리의 개미떼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지진 전조라는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 수영구청 관계자는 매년 장마가 끝나면 백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부산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대규모 유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장마 직후가 개미 번식기인데 이때 개미들이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 이동하는 것일 뿐 지진 전조라고 하는 것은 과민 반응이라고 밝혔다. 2. 드디어 우리나라도 산유국 된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산유국이 됩니다. 울릉도 밑으로부터 부산 앞바다까지 엄청난 양의 유전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매장된 양을 추정한 결과 무려 4,500만 배럴이나 된다고 합니다. 석유는 미생물과 생물의 사체가 고온 고압으로 압축되어 수십만 년이 흐르면 이 석유가 되는데요. 석유에서는 휘발유, 등유, 항공유, 신너 심지어 식용 알코올까지 버릴 게 없는 연료입니다. 그리고 모두 분리하고 남은 석유의 찌꺼기는 자갈과 섞어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로 사용됩니다.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이 석유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모든 산업과 물자 운반을 이 석유를 이용해서 만들고 나르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비닐 제품을 만들고 고무와 플라스틱도 만들며 우리의 전기와 난방까지 책임지고 있지요. 요즘같이 기름값이 미쳐 날뛰는 시대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발견된 유전의 매장 분포도입니다. 울릉도가 그냥 석유에 떠 있네요. 이게 다 기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기름이 안 나는 나라거든요. 유전에 좀 떨어진 곳에 유전 개발 장비를 심어놓고 바다 밑을 뚫어 빨대 효과로 이 석유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죠? 어쨌든 다른 나라 다 기름 나는데 왜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백악기 때부터 공룡과 식물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요. 거의 공룡의 왕국이었답니다. 당연히 기름이 안 날 리가 없단 말입니다. 얘네들 다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습니다. 다 기름 됐습니다. 아무튼 4차 산업 무공해로 갈 때까지 석유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 자원입니다. 저는 울릉도 앞바다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에 엄청난 기름이 매장되어 있을 거라 예상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3. 한국투자 ANKOR 유전 휴스턴 WNT 오프쇼어의 가스전 일부 매각. 한국투자 신탁이 운용하는 한국투자 ANKOR 유전 가 미국 휴스턴의 석유 천연가스 생산업체 WNT 오프쇼어의 멕시코만 석유 가스전 일부를 4,700만 달러에 매각했다. 네덜란드의 자원 관련 매체 오프쇼어 에너지는 14일 현지 시간 휴스턴에 본사를 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WNT 오프쇼어가 4,700만 달러에 멕시코만 중부 지역의 얕은 수역에 있는 한국투자 ANKOR 유전의 가스전 일부를 샀다고 보도했다. 트레이시 W. 크론 WNT 오프쇼어 회장 겸 최고 경영자 CEO는 이번 인수는 우리가 WNT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이번 거래로 주주에게 가치를 더한다. 면서 멕시코만에서의 인수 환경은 매우 양호하며 우리는 매력적인 기회를 추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거래는 2021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올해 1분기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에는 하루에 250만 배럴 VVL의 석유와 540만 mcf의 천연가스, 하루에 총 340만 보이 자산에서 현재 예상 생산량을 가진 53개의 생산 유전과 16개의 구조물이 포함된다. WNT 오프쇼어 추정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 매장량 확인, 2021년 12월 7일 현재 스트립 가격 가정, 은 550만 mvo이며 이 중 69%가 석유다. 거래가 올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래에서 추가된 순매장량은 회사의 2022년 중반 예비 보고서에 포함되는 한편
거래로 인해 회사의 연방 얕은 수역 면적은 약 57,500에이커, 순에이커는 46,000에이커가 증가한다. W&T 오프쇼어는 현재 멕시코만 인근 41개 생산 분야에서 작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만의 42만 4천 에이커와 멕시코만 시내의 약 18만 7천 에이커를 포함하여 약 61만 1천 에이커를 임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 회사는 BOEM, 해양에너지관리국이 개최한 멕시코만 임대매매 257위 두 블록에 대한 고입찰자였다. 두 블록의 총 면적은 약 1만 에이커에 달한다. 4. 세계 최대 석유 저장고를 선점한 한국. 향후 원유 수출국이 될 수 있을까? 적어도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은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불행한 국가입니다. 어쩜 같은 한반도에 있음에도 북한에 몰빵하듯 몰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은 땅속에 삼성과 현대가 매장돼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자랑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 광물 자원의 가치가 무려 3,8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1년 예산이 607조 원으로 확정됐는데,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라는 한국의 6년치 예산의 버금가는 양이 북한 지하에 매장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손 놓고 포기하고 있을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본 앞바다에 매장된 석유 매장량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국가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각 4.5배, 10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지점에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했기 때문에 조금만 머리를 쓰면 곧 한국도 원유 수출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68년 10월 12일 유엔이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산하 아시아 근해의 광물자원 탐사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미 해군과 공동으로 황해와 동중국해의 광물자원 탐사를 시작합니다. 11월 29일까지 행해진 이 탐사는 미국의 해양 지질학자 에머리가 주도했는데 무려 6주간 황해와 동중국해를 이잡듯 샅샅이 조사했죠. 그리고 1년 뒤 1969년 에머리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대만과 일본 사이의 대륙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저장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쓰면서 이 대륙붕은 군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아직 시추도 해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큰 대륙붕 중 하나라고도 강조했죠. 많은 학자, 기자, 일반인들이 에머리 보고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이 붙고 과장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 문장을 원문으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차후에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는 했으나 동북아시아의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저장고가 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석유로 떼돈을 벌어들이던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대만과 일본 사이의 해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다는 것이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제 힘의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직후 가장 먼저 손을 쓴 국가는 한국입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고서 발표 1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해 5월 30일 해저광물 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제정해서는 7개의 해저광구를 설정했는데 그중 제주도 남부에 설정된 제7광구는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근거해 마라도에서 약 280해리에 이르는 해역까지 설정해버렸죠. 즉 한국이 한국 영토라고 선언한 이 지역의 에머리 보고서에서 말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보자면 일본 오키나와 코앞에 있음에도 한국 땅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 내려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북해 대륙붕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1945년 9월 28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신중히 이용해야 할 긴급성을 고려하여 미국 정부는 공해 밑에 있지만 미국 연안에 접속되어 있는 대륙 일붕의 하층토와 해저의 천연자원이 미국에 귀속되며 미국의 관할권과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륙붕이 타국 연안에 이르거나 인접국과 공유하는 경우 그 경계선은 미국과 관련국이 형평한 원칙들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라며 소위 트루먼 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는데요. 이때부터 각국